자, 이번 강의는 이제 RLC 병렬 회로로 들어갑니다. 이 병렬 회로는 사실 조금은 까다롭죠. 근데 시험에서는 막상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핵심적인 것들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에 나올 것들 중심으로. 자, 일단 우리가 임피던스는 저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직류회로에서 저항, 이 녀석의 연결과 동일한 계산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가 직렬로 접속돼 있다 그러면 저항이 직렬로 접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결국 이 합성 임피던스는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지, 그렇죠? 합성 임피던스를 Z0 이렇게 얘기한다면 두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된다. 아, 임피던스는 저항에 우리가 계산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임피던스 두 개를 병렬로 그럼 접속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합성 임피던스는 역시 저항의 병렬 뭐였습니까? 바로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그렇죠? 둘이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합성 임피던스는 둘이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러면 끝난다 그 얘기죠. 아,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개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기호로는 Y 이렇게 써요. Z가 아니라 Y 어드미턴스. Y 쓰고요. 이 어드미턴스는 바로 임피던스의 역수를 어드미턴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 그리고 단위도 그렇죠? 우리가 임피던스의 단위를 오메가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오hm 이렇게 읽었죠. 오hm. 그렇지? 그런데 그 녀석의 역수니까 기호를 어떻게 만들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을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거. 오메가를 뒤집어서 표현하고, 단위도 전에 한번 본 적 있지만 MOH D부터 써가지고 MOH 이렇게 써서 읽을 때도 뭐라고 읽자. 뭔가 새롭게 예로부터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모두 우리가 교류해서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바로 저항도 있고요. 유도성 리액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도 있었죠. 얘는 오메가 L, 얘는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 요거였잖아. 그쵸? 그거에 얘는 역수다 그 얘기라고. 전류를 얘는 잘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었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역수니까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 그렇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니까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어드미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얘는 잘 흐르게 한다. 잘 흐르게 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왜 어디다 쓰냐? 이걸 어디다 쓰냐? 얘는 우리가 병렬 접속을 계산할 때 좀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 회로를 계산할 때 어드미턴스를 쓰면 조금 더 편리하다. 그런 의미로 얘를 쓰게 돼서, 즉 임피던스의 우리가 계산법과는 반대로 쓴다는 얘기죠. 얘는 우리가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얘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어드미턴스를 우리가 Y0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는 직렬일 때가 반대로 복잡하다는 얘기죠. 합성 어드미턴스 Y0는 얘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직렬 접속일 때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 접속일 때에는 합성 어드미턴스가 더해버리네. 그러니까 병렬로 접속돼 있을 때 계산이 매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렬 접속일 때 어드미턴스를 이용해버리면 더하면 끝이네.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 아무튼 뭐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치? 그래서 자, 우리 RLC 직렬 회로에서 그러면 어드미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별거 없어요. 어드미턴스는 그냥 뭐다? 바로 임피던스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RLC 이렇게 직렬 회로가 있을 때 자, 이 녀석 R이었죠. 그리고 이 녀석은 뭐였습니까? 바로 XL인데 우리가 방향까지 고려해야 그것을 더한 것이 맞기 때문에요. 이거 뭐였습니까? 바로 얘는 J가 붙었죠. 90도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얘는 뭐였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J였죠. 마이너스 J. 그래서 얘는 XC 이래야지. 자,
주고 XC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그리고 이 녀석을 표현할 때 그렇죠. J에는 오메가 L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거 쓰기가 곤란하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J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도 사라져서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 직렬 회로에서의 어드미턴스 쭉 이해해 봅시다. 이걸 다 더하니까 아니 임피던스. 자, Z는 뭐였었냐면 이걸 쭉 더해주면 되니까 R 더하기 그쵸? 여기 J의 오메가 L 더하기 요거잖아요. 요거 씁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뭐 R 더하기 J의 XL 마이너스 J의 얘도 XC 이렇게 쓰게 되니까 결국 허수부끼리 따로 계산을 해주면 결국 얘는 J의 XL 마이너스 XC 이랬었죠. 그럴 때 여기에서 어드미턴스는 그냥 이거의 역수다 그 얘기지. 그치? 이거의 역수. 그래서 임피던스는 그쵸? 여기 R에 이 녀석을 지금 J로 묶어낸 거죠. J로 이 녀석을 묶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녀석이 저항 그리고 여기 J 뒤에 이 부분이 우리가 합한 리액턴스 그냥 하나로 X라고 표현한다면 그때 어드미턴스는 바로 임피던스 분의 1이다. 뭐 그거 기억하면 돼요. 요 녀석 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요 녀석 분의 1. 그리고 뭐 이거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녀석에서 이걸 뭐 간단히 해주자면 분모의 실수합 뭘 곱해야 됩니까? 바로 R-JX 혈례복소수 또는 공액복소수라고 하는 이 값을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주자 그 얘기죠. 그래서 얘를 뭐 정리하는 거지 뭐. 얘랑 얘랑 곱하면 R제곱에 요거 이거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곱셈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플러스 X제곱이 만들어지죠.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J제곱이 이제 1이 되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분자에는 결국 요 녀석이 되면서 이 녀석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우리가 따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요 녀석의 R 그리고 이 부분 따로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J에 얘를 X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제 요 녀석이 지금 어드미턴스인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죠. 요 녀석 이 부분을 우리가 컨덕턴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요 녀석을 얘는 서셉턴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 임피던스에서는 R 플러스 JX 그럴 때 요 녀석이 저항 그리고 요 녀석이 리액턴스 그랬죠. 저항과 리액턴스. 얘는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컨덕턴스는 G, 서셉턴스는 B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아무튼 뭐 구했을 때 얘는 컨덕턴스와 그렇죠? J의 서셉턴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아, 여기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 서셉턴스로 표현할 때는 여기 플러스 J를 제외한 이쪽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이제 바로 그렇게 분모의 실수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얘고요. 이 부분을 단위는 뭐를 쓰고 이 부분을 컨덕턴스 G라고 표현하고 이 녀석을 서셉턴스 B라고 표현하겠다.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얘를 컨덕턴스, 얘를 서셉턴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뭐 이 정도 용어 여기는 컨덕턴스와 얘를 서셉턴스라고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RL 병렬회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자, RL 병렬회로 이것은 자 RL 직렬회로하고 우리가 얘를 둘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쉽게 공부가 돼요. 자, RL 직렬회로는 얘는 전압이 분배된다 그랬었죠. 이게 포인트야. 전압이 분배돼. 전류 문제 잘 안 나와. 전압이 분배되는 문제를 우리가 다뤘었죠. 병렬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회로는 이렇게 저항과 인덕터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 얘는 전압은 같아요. 전압 문제 안 나오지. 그치? 전압이 같은데. 그치? 뭡니까? 바로 얘는 전류가 분배되기 때문에 병렬회로는 얘는
전류가 분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얘를 풀어나가면 끝이다 그 얘기야. 막 복잡한 것 같아도요. RL 병렬회로 전류 분배 문제 요것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 얘기라고. 그렇죠? 얘는 전압이 분배가 되고 얘는 전류가 분배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하고 비교하고 생각하면 막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자 이 녀석 다시 가봅니다. 이 녀석이 자 3V 이 녀석이 자 8V 얘가 4V 이랬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얘 더해서 15V다. 그렇죠? 3 더하기 8 더하기 4 하면 15V다라고 얘기하면 땡이라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지. 아 그것처럼 요 녀석의 바로 위상 때문에 요 녀석은 서로 주고받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요 녀석은 서로 이 녀석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압은 바로 4V가 걸리기 때문에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자 그랬죠.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그쵸? 저항 3V 여기 이제 합해서 이 둘을 합한 얘가 4V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써가지고 바로 얘는 5V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듯이 자, 이 녀석은 전류가 분배되는데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3A가 흐르고요. 3A가 흐르고 이쪽으로는 만약에 4A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이 둘을 더해서 3 더하기 4니까 이쪽 전체 흐르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7A라고 하면 땡이라는 거죠. 그치? 똑같아. 얘도 이게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쵸?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3A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4A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쪽 5A가 흐른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똑같아. 얘는 전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룬 거고요. 요거 병렬회로는 전압. 얘는 전압을 가지고 다룬 거고 얘는 전류를 가지고 분배하는 거. 요 차이. 요 둘의 차이만 잘 우리가 극복하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병렬회로는 바로 전류와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다루는 것이 좀 편하고 이 녀석은 전압과 임피던스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편했다 그 얘기인데 이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어차피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그냥 이 녀석을 가지고 계속 그냥 노는 거지. 그리고 Z분의 1이 나오면 그 녀석을 어드미턴스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RL 병렬회로는 이제 우리가 이 녀석 전류의 분배 계속 강조하지만 이 병렬회로는 전류의 분배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자 이 녀석과 RL 직렬회로와는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자 한번 가봅니다. 이 직렬회로하고 비교하면서 해보자고요. 다시 그래서 자 여기에 걸리는 직렬회로에서는 전압은 저항에서의 전압과 여기 인덕턴스에서의 전압의 벡터 합인데 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녀석 얘는 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VR 이렇게 있었다면 VL은 위로 우리가 화살표를 그렸었지. 그래야 여기에 저항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 요 녀석이 얘보다는 늦죠. 지상 전류 때문에 얘가 늦게 되고 전압은 얘보다는 앞서서 즉 얘보다는 90도 이렇게 이루면서 이 방향으로 그려져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VR, VL, V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또 이 녀석과 같은 삼각형, 임피던스 삼각형 그랬었죠. 이 세 변에서 다 I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I를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임피던스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R, XL, Z 역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Z를 R 플러스 J의 XL 이렇게 썼었죠. 그런데 이제 RL 병렬회로는 이 녀석하고 다 반대가 된다 이러고 봐야 돼요. 즉 V는 I가 되고 그렇죠? 이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된다 그 얘기야. V는 여기 우리가 V를 다룰 것을 I를 가지고 이제 다룰 거고 I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야 반대. VL 이 녀석이 이 방향이었다면 IL은 이 방향이 된다. 이 녀석과 반대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합한 전류는 요 둘의 그쵸? 벡터 합이니까 요 녀석이 되면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만 딱 요 녀석이니까 요 녀석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 녀석을 해석해 준 거에 불과하다 그 얘기죠. 또 마찬가지. 자, 임피던스를 가지고 얘가 놀았잖아 우리가. 그렇죠? RL을 임피던스를 가지고 놀았을 때 이 녀석이 바뀐다 그 얘기야.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되되 여기 R 대신에 이 녀석은 R분의 1, XL 대신에 XL분의 1, Z 대신에 Z분의 1로 이렇게 바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해주면 끝난다 그 얘기지. 뭐 식을 외울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 녀석을 가지고 해석해준다. 즉 이 RL 병렬회로의 포인트는 바로 RL 직렬회로가 이런 삼각형 V였다면 뭡니까? 얘는 I를 가지고 이 녀석의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IL이 만들어지면서 얘를 가지고 놀자. 그리고 당연히 이 어드미턴스를 지금 다룬 R분의 1, X분의 1, 여기 Z분의 1이 얘랑 동일한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해결이 된다 그 얘기죠. 그게 포인트야. 나머지는 여기 이제 주저리 쓸 것은 이 녀석을 그냥 해석한 거에 불과해요. 그쵸? 가봅니다. 자, 여기 임피던스, 즉 Z분의 1, 그럼 이제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요 녀석의 벡터니까 자, 얘로 일단 보자고. 얘로. 자, Z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합이죠. 요 녀석의 벡터와 요 녀석의 벡터의 합이 되는데 얘가 얘보다 90도 이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됩니까? 이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J를 곱해서 XL분의 1 이 두 녀석을 더한 것이 바로 Z분의 1이다. 그렇죠. 이제 이거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니까 요거 마이너스 J가 붙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저절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XL 대신에는 오메가 L만 뭐 대입해 준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J는 또 뭡니까? 분모로 내려갈 때는 플러스 J로 내려가고, 그렇죠? 이 녀석은 사실상 Z분의 1이잖아. 그치? Z분의 1 어드미턴스가 되고 단위는 뭐를 쓰겠다. 그 얘기죠. 뭐 이거 외울 필요 있나? 없죠. 이 삼각형을 해석해 준 거다. 그 얘기지. 그때 이 어드미턴스의 크기 당연히 뭡니까? 이 어드미턴스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그쵸? 이 입장에서 보면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것이 바로 크기가 되고, 이렇게 뭐가 있나? 이걸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써준 거고, 그쵸? XL 대신에 오메가 L만 대입해서 뭐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위상 뭡니까? 위상은 우리가 이 세타를 표현하는 게 위상인데, 이것도 이 삼각형에서 아크 탄젠트 쓰면 되죠. 그치? 아크 탄젠트 요 녀석을 분모로, 요 녀석을 분자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크 탄젠트 요 녀석을 분모로, 요 녀석을 분자로, 뭐 XL이 오메가 L이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 결국 얘는, 그쵸? 이거 알지? 요 둘이 곱해서는 분모에, 바깥쪽 둘이 곱해서는 분자에, 이게 번분수 푸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요? 자, 외우지 않고 이 녀석으로부터 얘를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으면 끝이다 그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전류 입장도 마찬가지죠. 전류도 지금 보면 바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 바로 요 i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 역시 이 기준선으로부터 마이너스 90도 회전한 거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되 거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J다 이렇게 쓰자는 거죠. 마이너스 J. 그렇지? 크기에다가. 그러면 이 전류가 계산이 되고, 당연히 전류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제곱에, 그쵸? 합을 루트 씌워주면 되겠다 그 얘기고, 당연히 여기에서의 전류는 뭡니까? 전체 전류를 지금 R에 걸리는 우리가 전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을 R로 나눠주면 된 거고, 이 녀석은 뭡니까? 바로 XL의 전압을 XL로 나눠준 것이 그러면 바로 이 녀석의 전류니까 뭐 IR 대신에 지금 R분의 V를 쓴 거고요. 또 IL 대신에 XL분의 V를 써서 전류의 크기 이렇게 구해준 것이 끝이다 그 얘기지. 그리고 위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위상도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죠. 그치? 바로 이쪽 지금 전류 이렇게 되죠. 전류가 IR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전압은 당연히 R에서의 전류와 당연히
전압은 동위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전압의 그쵸? 위상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합한 요 전류는 이 전압에 비해서 90도 늦은 그쵸? 90도가 아니지 세타만큼 늦은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진 얘는 유도성 그렇죠? 유도성이잖아, 그치? 유도성 늦은 전류,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 삼각형 속에 들어있죠. 오케이. 그리고 그때 역률은 바로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쵸? 코사인. 그래서 원래 역률, 요 녀석분의 요 녀석, 즉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는 당연히 이 Z분의 1분의 R분의 1 이것이 바로 코사인 세타인데요. Z분의 1을 우리가 어드미턴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어드미턴스의 크기 그치? 여기에서 어드미턴스의 크기는 이제 이 녀석 피타고라스 정리 그쵸? 루트 씌워준 거 이렇게 해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 지금 요 녀석들 외우지 않고 이 삼각형 두 개로 모두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끝이다 그거죠. 끝.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조금 너무 넘쳐요. 거의 다 어떤 문제가 나온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분배가 되는데 처음 얘기했던 여기가 3A 이쪽이 4A가 흐르면 얘를 5A가 흐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사실상 거의 끝난다 그 얘기죠. 시험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나온다 그 얘기지. 전류의 분배가 시험에서는 대부분 나오게 된다. 전류의 분배 어렵지 않다.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직각삼각형 이것을 바로 직렬회로와 비교하면서 공부해주면 끝이다 그 얘기죠. 끝.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